안녕하세요. 김기범 기자입니다. 자, 오늘은 정현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정현, 과연 부활했을까요? 저도 사실 헷갈립니다. 정현이 어떨 땐 굉장히 잘하다가 또 어떨 때는 상대한테 완패를 당하고 하는 좀 기복이 많은 이런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7월 챌린저 대회로 복귀해서 복귀하자마자 그 챌린저 대회를 우승했죠. 그런데 그 다음 대회에서는 힘없이 탈락하고 그러다가 또 US 오픈 가서 힘을 부쩍 내서 예선 3회전을 통과하고 1, 2회전 다 5세트를 승리로 이끄는 그런 저력을 발휘하고 그 다음 대회에서 또 기복을 보이다가 도쿄 오픈에서는 마린 칠리츠라는 강적한테 승리를 거두고 또 8강까지 올라갔던 그런 정현 선수인데요. 자, 이 정현 선수가 과연 부활했느냐?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현의 경기는 기복은 있지만 상당 부분 그 과거 전성기 메이저 4강 신화를 이뤘던 정현의 테니스를 상당 부분 되찾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아직까지 그 호주 오픈 4강 때의 그런 어떤 수준까지는 도달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어떤 기량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멘털이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워낙에 많은 경기를 이기고 승리하다 보니까 자신감이 넘쳤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스트로크 샷도 자신 있게 칠 수 있었던 거고 그 어떤 공격도 능히 받아낼 수 있었던 의지와 체력과 정신력이 충분했던 때이기 때문에 그때와의 비교는 좀 어렵습니다만 테니스 자체만 놓고 비교한다면 정현의 테니스는 부상이 없었을 때 메이저 대회 4강 가고 투어 대회 6개 연속으로 8강에 진출했던 그때의 테니스를 거의 되찾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비엔나 오픈 라오니치전을 한번 경기 영상으로 분석해 봤는데요. 함께 보시죠. 그 라오니치전에 정현 선수가 아주 좋은 리턴을 보였죠. 강서브. 이 라오니치 선수가 210km에서 220km까지 올라가는 강서브를 잘 치는 이른바 서브 3대장으로 불리잖아요. 라오니치, 그리고 존 이스너, 이보 카를로비치 이렇게 장신의 3명의 꺽다리 선수들이 굉장히 파워풀한 서브를 넣는 걸로 유명한데 이 선수의 강서브를 굉장히 잘 받아냈어요. 리턴이 좋았고요. 물론 여기에 라오니치의 어떤 부상 후유증, 경기력이 100% 올라왔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서 이번 정현과의 경기에서 평소에 보지 못했던 포핸드 실수를 남발하기도 했습니다. 얼핏 보면 그래서 운이 좋았던 승리라고 볼 수 있지만요. 정현은 근데 이걸 아셔야 돼요. 정현이 이런 경기의 승리를 굉장히 많이 해왔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어처구니 없는 범실을 저지르고 정현한테 맥없이 패하는 그런 경기가 정현만 상대하면 그런 경기가 왜 많이 나올까? 이게 바로 정현 테니스의 무서움이거든요. 그 상대가 못 치는 것도 있지만 상대를 못 치게 만드는 게 정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자, 초반 장면을 보시면은 라오니치의 포핸드 범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초반 3게임까지 무려 8개의 포핸드 에러가 나왔는데요. 라오니치 선수의 단순 범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면을 잘 살펴보면요. 정현 선수가 그렇게 범실을 하게 만든 부분이 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라오니치의 컨디션 저하와 정현의 이른바 늪테니스, 정현의 어떤 끈질긴 수비의 바탕으로 한 상대를 좀 말리게 하는 그런 테니스가 더해진 결과가 바로 라오니치전 승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정현과 라오니치전의 세부 통계 항목 살펴보면요. 정현의 경기력이 나쁘지 않음을 알 수 있는데요. 정현이요. 첫 서브 성공률이 50%대에 불과하긴 했지만 첫 서브 득점률이 71%로 상당히 괜찮았고요. 그 랠리 횟수 길이에 따라서 한번 포인트 득점 여부를 따져봤는데요. 짧은 랠리, 중간 랠리, 롱 랠리 이렇게 한번 따져봤습니다. 그 중간 길이 정도 랠리 횟수에서 5에서 19죠. 요 랠리 대결에서 15대 9로 정현 선수가 압도를 했어요. 그리고 19 이상의 긴 랠리에서도 정현이 7대 4로 라오니치를 이겼거든요. 근데 이 테니스에서 최근의 흐름은 그 쇼트 랠리, 짧은 랠리에서 승패가 갈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에 득점 비중이 가장 많기 때문에. 여기서 그러면 라오니치가 어떻게 됐냐? 50대 54예요. 라오니치가 54, 정현이 50이거든요. 거의 비슷했다라고 볼 수 있고 원래 라오니치의 그 경기 스타일을 살펴봤을 때 3, 4구 이내의 랠리가 거의 대부분 끝납니다. 왜냐하면 강서브를 갖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랠리가 5구 이상 가는 일이 별로 없거든요. 라오니치의 평균적인 어떤 득점 방식은 요 5구 이내의 랠리가 절대적인데 여기서 정현 선수가 크게 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현 선수의 서브 게임 운용 능력이 그만큼 탁월했다. 자, 정현의 포핸드가 상당히 좋아졌다는 인상인데요. 포핸드 크로스의 강도와 각도가
더 좋아졌어요. 각도 날카로워졌고 그 강도 역시 깊이와 그 파워 역시 좀 좋아졌습니다. 이 코트 포지션을 살펴봐도 코트 포지션에 있어서도 리턴 게임을 할 때 예전 같은 경우에 상당히 수비적으로 2, 3m 뒤로 가서 상대의 공격을 받아내고 걷어올리는, 그러다가 카운터 어택을 하는 방식이 많았는데 라오니치와의 경기에서는 베이스라인에서 비교적 가까운 곳에 위치해서 서브를 할 때나 리턴을 할 때나 공격적인 자세를 견지하려고 굉장히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다만 아쉬운 점도 있었던 것이요. 정현 선수의 아직까지 이 23살 정현 선수의 한계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은 좌우로 뛰는 코트 커버력은 돋보이지만 아직까지 앞으로 왔다 갔다 하는 움직임은 다소 좀 톱 선수들에 비해 떨어진다는 점인데요. 또한 이 포핸드를 칠 때 많은 해외 해설가들이 지적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오픈 스탠스를 사용하다 보니까 왼발을 먼저 내디디면서 한 발 앞서서 미들 코트로 오는 공을 강하게 공격으로 치고 나가는 그런 공격성이 다소 부족하다라는 단점은 아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충분히 앞으로의 훈련을 통해서 극복될 수 있는 약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정현의 서브. 팬들 여러분이 정현의 서브에 대한 아쉬움을 많이 토로하시는데요. 저는 그렇게 큰 아쉬움은 없습니다.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됐고요. 그 자세적인 면이나 실제로 포인트로 득점을 연결하는 그런 부분에서 정현의 서브는 크게 약점이라고. 왜냐하면 이 선수가 지금 톱 10이나 톱 5가 아니에요. 그런 기준으로 본다면 정현의 서브는 약점이 될 수 있겠지만 지금 정현은 많이 떨어지긴 했습니다. 100위권 밖의 선수고 실제로 정현 선수의 능력치를 약 52에서 100위권 정도로 지금 설정해놓고 본다면 정현의 서비스는 그 선수들에 비해서 크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정현 선수의 서브가 정말 약했다면 메이저 대회 4강은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 서브를 갖고 메이저 대회 4강을 갖고 투어 대회 8강을 가고 이번 비엔나 오픈에서도 16강에 진출할 수 있었던 거예요. 라오니치라는 강서브와의 대결에서 서브 맞대결에서 크게 밀리지 않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현의 서브가 굉장히 큰 약점이고 반드시 개선돼야 될 만한 어떤 큰 구멍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정현의 서브가 어떻게 개선됐는지 영상으로 한번 쉽게 설명드릴게요. 과거 폼과 비교해보면 굉장히 차이점이 두드러지는데요. 토스를 할 때 잘 보세요. 토스할 때 두 발을 모으면서 한층 자세가 안정됐다 이런 느낌이 나시죠. 과거에는 치고 난 뒤에 몸의 밸런스가 굉장히 많이 흐트러지는 모습을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정현의 서브는 약간 정적이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안정적입니다. 자, 칠리치전을 한번 다시 보시죠. 도쿄오픈. 마린 칠리치 선수도 역시 서브하면 둘째가라면 서러한 선수인데 칠리치보다 최종 서브 에이스 숫자가 더 많았어요. 물론 그날 칠리치 선수의 서비스 컨디션이 그다지 좋지 않았고 정현의 리턴이 강력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첫 서브에 있어서만큼은 정현 선수가 어느 정도 이제 본 궤도에 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컨 서브의 구질 다양화가 일단 숙제가 아닌가. 세컨 서브에서 굉장히 많은 공격을 당하고 세컨 서브를 좌우로 코너를 좀 빼는 그런 능력, 그리고 스핀 서브, 슬라이스, 킥 서브 이런 구질을 다양화하는 것이 조금 더 숙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정현 선수가 오늘 밤입니다. 루블레프 선수와 비엔나 오픈 16강전에서 대결을 펼치게 됐는데요. 굉장히 흥미로운 매치업이죠. 다들 아실 거예요. 루블레프 선수와 정현의 관계. 2017년 넥젠 파이널 결승전에서 루블레프 선수를 물리치고 정현 선수가 이제 초대 챔피언에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에 루블레프 선수가 정현 선수의 끈질긴 수비 테니스, 늪 테니스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모습을 잘 기억하실 겁니다. 오늘 다시 그 루블레프 선수와 맞대결을 벌이는 건데요. 쉽지 않습니다. 지금의 루블레프는 2년 전의 루블레프와는 전혀 다른 선수가 됐거든요. 그렇지만 승패를 떠나서 이 두 선수가 맞붙는 것은 미래의 라이벌 구도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좋은 명승부가 펼쳐질 것이라고 보고요. 정현 선수가 비록 쉽게 이길 수는 없다고 해도 쉽게 짖는 경기를 펼치지 않을 겁니다. 루블레프 선수의 강력한 포핸드에 대응할 수 있는 정현 선수의 빠른 수비, 그리고 루블레프와의 백핸드 대결에서는 정현 선수가 한 수 위거든요. 오늘 밤 굉장히 좋은 경기를 펼칠 것 같습니다. 자, 정현 선수가 지금 과연 부활했는지 한번 결론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선수가 허리 부상을 딛고 복귀한 게 지난 7월입니다. 이 불과 3개월밖에 복귀한 지 얼마 안 된 선수인데요. 장기간의 투어를 뛰지 못하고 갓 복귀한 선수가 이렇게 성적을 내기도 참 쉽지 않은 거예요. 제가 걱정하고 예상했던 바보다는 지금 정현 선수가 어느 정도 본 궤도에 빠르게 안착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여전히 그 해외의 어떤 전문가들, 그리고 ATP 투어를 중계하는 그 해설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정현 선수를
세계 랭킹 20위권 선수의 기량을 갖춘 선수로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다만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정현에 대한 걱정은 부상이에요. 사실 어릴 때 이렇게 좀 큰 부상, 오랜 기간 투어를 접어야 되는 부상을 당한 선수가 20대 중반, 30대까지 쭉 그 기량을 유지하면서 부상 없이 잘 투어 생활을 하는 경우가 그렇게 흔치 않거든요. 이런 그 부상에 대한 걱정이 사실은 기량에 대한 어떤 문제의식보다 더 큽니다. 지금 갖고 있는 기술과 체력, 게임 운영으로도 제 생각에는 20위권은 충분합니다. 정현 선수의 서브나 포핸드가 약점이라고 많이 지적이 되지만 그 약점이라는 지적은 어디까지나 톱 10, 톱 5 선수들과의 비교에서 우위를 갖지 못하는 약점일 뿐이지 지금의 기량으로 충분히 20, 30위권 선수들을 충분히 제압할 수 있는 기량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예를 들면 프랑스의 부노아 페어 선수 그리고 리샤드 가스케 선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 포핸드가 굉장히 좀 약하거든요. 보잘것 없습니다. 그 선수들의 포핸드는. 그렇지만 그 선수들이 강력한 백핸드 그리고 부노아 페어 같은 경우에는 파워풀한 서브 이런 것들 자기의 장점을 잘 살리는 그 기술적인 운용을 통해서 22, 톱 10까지도 오른 그런 선수들이거든요. 정현 선수도 지나치게 자신의 서브를 속도를 높인다거나 포핸드를 페더러처럼 한 템포 빠르게 라이징 볼을 치는 그런 아주 극단적인 공격적 포핸드를 정현 선수가 꼭 구사를 해야 되느냐? 세계 랭킹 1위와 메이저 대회 우승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정현 선수에게 지금 단계에서 필요한 거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안정적으로 모든 투어 대회와 마스터스 대회에 본선에 출전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기량을 갖춘 선수였으면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의 갖춘 기량을 잘 발휘할 수 있는 어떤 오히려 더 중요한 건 멘털이 아닌가 싶어요. 저는 멘탈을 조금 더 강화하고 앞으로 부상을 당하지 않는 체력 관리와 몸 관리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진다면 정현 선수가 지금 비록 일시적으로 100위권 밖에 있지만 100위 안에 드는 것은 시간 문제이고 나아가서 50위권 이내에 들어서 꾸준하게 투어 선수로서 활약할 수 있는 한국 테니스를 대표하는 그런 간판 스타로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